근데 야생화라고 하면 진짜 야생에서 자라나는 꽃이잖아요. 예. 근데 이걸 연구를 하셨다고요? 제가 사실은 농대를 갔는데 농대를 가게 된 계기가 농민문학을 하고 싶었어요. 농민문학을 해서 우리 농민들, 우리 아버지도 농민이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가서 열심히 그 공부하면서 이 농활, 그러니까 농민들 그 활동, 그러니까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네. 그 85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있었고요. 예, 그러던 중에 제가 자생식물 동호회 동아리를 연구하시는 이창복 교수님이 만든 그 동아리를 우연히 가게 됐어요. 제가 거기 가서 보고 이거다. 우리나라 자생식물 야생화를 연구하면 좋은 그 품종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해서 바로 집에 가서 군대 간다고 그랬어요. 군대를 갔는데 또 마침 양구의 고방산이라고 하는 민통선 안에 가서 자연 속에서 근무를 하게 됐죠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식물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다 캐보고 먹어보고 죽을 고비도 막 넘겨보고 독초를 먹어서 아이고. 뭐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대학을 다시 가고 또 생물학을 전공해서 이번에는 이제 첫 직장으로 종묘회사를 가게 된 거예요. 종묘회사를 가가지고 그때도 물론 야생화나든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했고 제가 처음 가자마자 우리 연구소가 100명이 넘거든요. 그 제가 다녔던 연구소에 100명이 거의 넘는데 가자마자 제가 그분들 박사님들 앞에 세워놓고 제가 강의했어요. 야생화 강의를 막 했어요. 앞으로 이 야생화가 뜰 거다 뭐 그러면서. 그런데 이 야생화가 집으로 오면 야생화가 아니죠. 네. 예. 집으로 오면 야생화가 아니에요. 그건 네. 원예 식물이라고 그래. 그래서 그걸 정원 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예. 야생화를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떤 매력에 빠지신 거예요? 왜냐하면 야생은 우리가 흔히 이제 밖에 나가서 볼 수 있는 꽃이잖아요. 예, 예, 왜 다른 여러 가지 식물 중에서 야생화의 매력에 빠지신 건가요?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 있잖아요. 마찬가지예요.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네.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 예, 이 말하고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하나 볼 때마다 가슴이 막 떨려요. 막 너무 막 이렇게. 네. 예,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. 지금은 이제 품종을 만들잖아요. 새로운 그러니까 전혀 없던 품종을 제가 만들어요. 그러면 다음번에 이 친구가 어떻게 꽃이 필지 궁금해서 미치겠는 거예요. 예, 이렇게 해서 그냥 저는 뭐 놀고 있는데 또 돈도 되고 네. 예, 이렇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참 행복하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. 네. 저희 이제 어머니도 어렸을 때는 큰 꽃이, 꽃망울이 큰 꽃이 예뻤는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밭에 펴 있는 정말 작고 아기자기한 매력의 야생화가 너무 예뻐 보인다라는 말씀을 예전부터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말씀을 이해를 할 것 같거든요. 그 매력이 분명히 있죠. 정원으로 이렇게 갖고 오시겠다는 생각, 어떤 이유로 또 많은 분들이 사랑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? 금강초롱이라고. 금강초롱이 우리나라의 전 세계 일종인 우리나라 특산 식물입니다. 그 꽃을 보면서 야, 사람들의 마음에 저게 얼마나 예쁜가.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자생식물들이 얼마나 예쁜가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이게 될 것이다 했고,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돈이 없었어요.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꽃장사를 하면 돈이 되겠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우리 후배들하고 그 서클을 만들어서 얘기를 할 때 야,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처음에 꽃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음료수도 개발하고, 왜냐하면 식물로 할 수 있는 게 다양하거든요. 또 술도 개발하고 마지막에 제약을 하자. 이게 제가 대학 다닐 때 생각했던 건데, 그래서 반드시 꽃만 제가 생각한 건 아닌데요. 다만 지금은 시류가 그렇게 된 거예요. 우리가 파스텔 톤을 지금 좋아하잖아요. 예전에는 빨간 걸 좋아했어요. 네. 또 흰색을 또 싫어했어요.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중간 색들, 이런 색들을 좋아합니다. 화장품도 그런 게 요즘 각광받잖아요. 있는 듯 없는 듯한 색깔 한 듯 같이 안 하는 같이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아마 시대의 조류의 흐름이다 이렇게 봅니다. 미리 좀 미래를 내다보셨군요. 예. 정원 활동이 정서적으로 치유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 외에도 도심 정원이 약간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요. 예. 혹시 맞나요? 그 분야를 또 우리가 도시농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도시농업 연구회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 집에도 강아지 있는데 네. 강아지는 반응이 빨라요.
그러니까 내 마음을 주면 주는 그 자체만 보지 돌아오는 걸 크게 생각 안 하는데 식물은 다릅니다. 식물은 내가 마음을 주면 그 식물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. 강아지는 보여주니까 강아지가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식물은 그렇지 않아요. 내가 내 마음을 보는 거하고 같은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치유가 되고, 그래서 우리 농장에 장애인들도 있습니다. 중증 장애인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우리 회사에 오기 전에는 계속 휴대폰하고 잠 안 자고 그랬던 친구가 요즘은 5시만 되면 부모님들 깨운대요. 농장 가자고. 네, 그만큼. 그래서 이제 치유농업법도 생기고 그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이미 밝혀지고 있으니까요. 네. 그 치유농업도 생기고 원예치료도 생기고 이렇게 하고 있고, 또 하나는 도시농업은 그것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의미인데 많은 분들이 또 나이 드신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손수 이렇게 길러 먹는 즐거움, 이게 꼭 뭐 상추를 따 먹어서 맛있어서 즐거운 게 아니라 네. 씨앗을 심고 가꾸는 과정에서 오는 즐거움, 이게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.